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하지만 그가 내세우는 성과들을 들여다보면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정 구청장의 대표 치적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입니다. 정 구청장은 성수동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이유는 정책 덕분이라고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성수동 평당 임대료가 2018년 10만 원에서 2024년 21만 원으로 6년 새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핵심 상권인 연무장길은 지난해에만 33% 치솟았습니다. 삼표 부지 개발도 정 구청장 혼자만의 성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17년 서울시와 성동구, 삼표산업, 현대제철이 사자 협약을 맺었고 2023년 오세훈 시장이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 구상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정 구청장은 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최종 변경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 스마트 쉼터는 고비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8개소 설치에 38억 원이 들었고 한 개소당 설치비는 1억 3,700만 원, 현재 56개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2억 원 이상의 유지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성동구 정책을 서울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동구의 재정 자립도는 32.9%로 25개 자치구 중 7위지만 중랑구 15.1%, 강북구 15.6% 등 하위권 구들은 성동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성동구만의 특수한 여건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임을 입증하는 것, 그것이 정 구청장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전현주입니다. 초반만 해도 누구야?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1위로 올라선 인물, 정원호 성동구청장입니다. 높은 구정 만족도와 치적을 두고 정원호만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섭 지방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 기자, 네. 무슨 얘기인 거죠? 일단 정원호 구청장이 가장 자랑하는 거는 성수동 개발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성수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걸 이제 좀 방지했다는 어떤 자신만의 치적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는데 그 치적 자체가 사실은 좀 부풀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성수동을 개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게 정말 정원호 구청장만의 것이냐라고 하는 지적, 그리고 그 성동구라고 하는 그 구의 재정 자립도가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허상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성동구가 재정 자립도도 높고 좀 부자 동네인가요? 일명? 제가 살펴봤을 때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한 7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강남 이런 데를 뺐을 때는 굉장히 상위권이고 32.9% 재정 자립도인데 낮은 구를 보면 15%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2배 이상의 네네. 재정 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일단 서울시 내부에서도 자신들도 열심히 같이 했던 성과인데 정원호만 이걸 너무 독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네. 본인이 서울시장 나오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본인의 성과를 내세워야지 이게 다 내가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뭐 대통령이 그런 평가를 했지만 이건 정말 검증은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네네. 오세훈 시장 측의 반론만으로 치부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의제기입니까? 조금 더 검증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구청장을 할 때의 역량과 또 서울시장으로서의 역량은 또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서울시장으로 그 요즘 이렇게 부각되면서 일 잘하는 구청장 뭐 네네네. 이런 이미지가 커지고 대통령도 극찬했죠.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후보군의 어떤 시기와 질투도 있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 무슨 뭐 실제 성과가 있었다. 또 그러한 것이 뭐 성동구만의 어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만들어낸 결과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체적으로. 네. 저한테 질문. 네네. 네. 한번 해보시죠. 일단 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이제 네. 조례를 이제 본인이 굉장히 띄우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2015년 10월입니다. 네네. 10월인데 그 이후에 그럼 정말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왜냐하면 거대 대기업들 또는 이제 프랜차이즈 아니면 이제 좀 소위 얘기하는 주요 어떤 브랜드들이 이제 성동구에 굉장히 많이 입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이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입점 상가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네네. 특히 그렇습니다. 그 요즘 성수동이 힙하다고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제 표현하는 팝업 스토어 같은 이런 것들은 또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말 이것이 그 정원호 구청장이 만들어낸 조례로 보호를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맞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뭐 상가 네네.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돼서 네네. 어느 정도의 이런 그 규제를 그 가하고 있고 하는 이런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도 뭐 구비가 됐지만 구청장 차원에서 조례를 가지고 이 임대료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그 제어한다라는 건 또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그리고 이 성수동의 일부 구간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동산 이 광풍을 그 막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 당시 이 정책을 처음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저 전반적인 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봤을 때는 현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그 의도 효과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거 아닌가 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합당한 이의 제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네. 구청장이든 대통령이든 단체장이든 자기가 주어진 환경들이 있는 거고 네. 그 환경 내에서 가령 뭐 앞에 예산이 누가 투입을 했던 간에 그것을 성과로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근데 이게 합당한 이의 제기인지 모르겠는데 또 제기된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그 3표 레미콘 네, 어쨌든 네, 네, 이제 네. 그 이전을 하게 된 그 성과 이전을 했습니까? 네, 이제 이전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성과 자체 이거 3표가 이전하게 된 이 네. 과정에서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와 네, 네.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사실은 굉장히 수건이었죠. 서울시 네, 상당히 그리고 오래됐죠. 성동구도 수건이었는데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부터 논의가 나왔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논의가 이어졌고 어쨌든 서울시가 용적률을 대규모로 이제 올려주면서 이 개발이 가능해졌던 건데 물론 그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그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어떤 계획에 대한 제안은 할 수 있었지만 네네. 그럼 이것이 정원호 구청장의 어떤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그 이런 용적률을 뭐 800%로 올려준다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결국은 인허가와 관련된 이러한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뭐 어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라든지 동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성동구청장이 그 다 모든 것을 그 이전하는데 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좀 과대 포장이 아닌가 이렇게 네네. 생각할 수가 그런 있겠죠. 면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네. 이사장님 그러면 지방자치분권연구소이지 않습니까? 네, 자치분권연구소입니다. 네네. 그러면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자치분권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초지자체 이런 경우인데 좀 모범 사례로 볼만한 곳들이 있습니까? 성동구는 과연 어떠하며 뭐 기존에 남해 같은 경우가 모범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었는데 네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단체장. 네. 그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그 자치 권한이 제약이 있는 것이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들입니다. 네. 일반 도의 그 시장 군수보다 훨씬 어떤 그 자치 권한도 없고 또 재정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열악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서울시 같은 데도 25개 구청 중에서 그 재정 자립도는 낮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좀 좋은 그러니까 사례를 만든 뭐 은평구라든지 뭐 노원구라든지 뭐 그밖에 다른 지역의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이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주민과의 그 친화력을 가지고 네, 소통을 하면서 네. 또 그 성수동에 그 낙후돼 있던 그 지역을 조금 핫플레이스로 만드는데 기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한 거는 뭐 크게 높이 사줄 만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성동구 또는 정원호 구청장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일부 지적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아직은 과제가 좀 남아 있다. 네네. 이런 부분을 일부 좀 인정을 했고, 다만 이 성과 자체가 없는 성과는 아니다라고 좀 주장은 여전히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3선이죠. 네, 3선입니다. 광역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광역이라고 하면 뭐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를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아니면- 17개 시도 중에서 네네. 자치분권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연구소 입장에서 보셨을 때, 좀 예. 눈에 띌 만한 광역. 광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여전히 뭐 분권의 수준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 광역 단체장들도 불만이 많이 있지만 네네.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 그 의미 있게 그 자치분권 정책을 뭐 잘 시행을 했고 뭐 그밖에 뭐 이런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의 권한도 있지만 재정적인 분권도 그게 가장 그, 중요하겠죠. 네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쳇말로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다. 돈,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지금 있다라고. 통상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 자립도는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아까 성동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7위를 차지하는 잘 사는 구청이라고 하지만 한 35% 내외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립도 기준이라고 하는 것보다 재정 자주도라고 하는 개념, 네네. 스스로 이런 재량적인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을 얼마만큼 그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청 입장에서는 성동구가 7위를 차지하는 뭐 그 잘 사는 구청이라고 하지만은 그 여전히 그 재량 지출을 할 그 여지가 거의 약한,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치단체장들이 구청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역 아까 말씀. 네. 예, 예. 광역 같은 경우에는 그 충청 북도, 충청남도, 그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돌봄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앞으로 이런 그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통합 돌봄과 관련돼서 자치단체들이 조금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모델들을 광주광역시가 돌봄과 관련돼서는 잘 만들었고요. 대부분 그 지역적 특성에 맞춰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제주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다른 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조금 그 재량의 여지가 좀 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님, 지금 네.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네. 대전과 충남의 통합, 네. 그리고 광주와 전남의 통합, 이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뭐 이전 정부에서도 5국 3특 체제라든지 뭐 대구 경북 특별시를 추진하다가 뭐 무산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뭐 대전 충남도 그렇고 광주 전남도 그렇고 추진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모든 그 5국 3특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초자치단체나 소멸 상태에 있는 그 자치단체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네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거나 뭔가 공간 구조를 재배치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의 어떤 수준을 더 그 국민 주권 차원에서 높여주는 그 정책과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은 광역에 통합을 하면서
뭐 20조가 됐던 뭐가 됐던 재정 지원만을 그 요구하는 차원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광역지리의 통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송창석 지방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